자, 녹화 들어가고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방송 이제. 자, 그럼 볼게요. 오늘 심리적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VIP 강의하면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하고 주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 그랬어요. 혹시 추가할 거 있으시면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요번에 주가 빠질 때 뭘 느꼈어요? 무뎌진다. 아, 주가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무뎌진다. 1년 이상 투자하면은 무뎌진다. 조정에 대한 무뎌진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무뎌진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약이다. 주식 농사가 더 힘들다. 주식 농사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하면서 이걸 안 느껴봤나요? 외로움 안 느껴봤어요? 외로움 느껴봤다 1번. 아, 나는 외로움 아직 안 느껴봤어 2번. 느꼈다 1, 안 느꼈다 2. 왠지 내가 시장에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조정받는 것 같고, 나 혼자 두려운 것 같고, 남들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봤죠? 외로움을 겪었다는 분은 그래도 시장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이 좀 쌓였다는 거겠죠. 그렇지. 누구한테도 말 못하죠. 결국은 혼자 좀 이겨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매일 만나서 공부하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있지만. 물론 매일 보고 하면 투자하면 더 좋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또 장소도 또 섭외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조정도 받지만 내가 투자하면서 혼자라는 이 외로운 부분들을 많이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매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책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또 전문가님들의 강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를 토대로 이걸 이겨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한 번씩은 다 외로움이라는 걸 겪어나가요.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한 번은 다 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럼프가 될 수 있는 거죠. 슬럼프. 운동선수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 어떤 사업 분야에서 다 외로움과 슬럼프는 온다는 거죠. 그걸 사실상 극복해야 이제 성공으로 조금씩 간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외로움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가 투자가 올바로 됐냐 안 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게 정해지고 이 기업에 대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이게 점차 어떻게 외로움에서 또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기대감과 행복 속으로 찾아가겠죠. 올바른 투자를 했다면. 근데 내가 첫 번째부터 첫 단추가 잘못됐으면 이 외로움이 지속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끌려가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가 정말 재미없어요. 지옥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탈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오신 분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종목이 모든 것들 다 지배할 수는 없어요. 투자할 수 있는 나의 근본적인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과 사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감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스스로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10년을 투자하지만 100명이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 결국은 한 명이 남을까 말까예요. 다 죽어요. 다 죽어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어떻게 살아남으면 여기에 있는 돈들을 혼자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슬럼프가 왔을 때는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시장이 가다가 또 올 수도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사실상 이번 장은 누구나 다 두려웠던 장인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은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강인한 책도 읽으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이겨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열가에 대한 명인들, 이런 사람들의 과연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간접 경험이 때로는 우리를 조금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한 거하고 수익하고 뭔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는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가 돼요. 지금까지 투자를 해봐도 좋은 기업인데 분명히 이 좋은 기업을 분명히 이 구간에서 손절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네? 야, 어떻게 할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 두려움들을 매번 우리는 벗어나야 될 부분이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투자의 방법입니다. 투자의 방법은.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찾아가고요. 어떤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찾아가고,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만 보고 오로지 그만 파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유형들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투자의 방법이니까. 자, 명인들도 워렌 버핏도 있고, 피터 린치도 있고, 제시 리버머도 있고, 또는 뭐 윌리엄 월린도 있고, 그다음에 사와카미도 있고, 뭐 많아요. 존 템플턴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각각의 투자 방법은 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결론은 돈은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의 스타일 부분들을 제대로 된 옷을, 투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도 해보고 중기도 해보고 장기도 해보고 해요. 저는 이걸 다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내가 적립이 안 될 때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실패를 하면 안 되죠. 실패를 하게 되면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단기, 중기, 장기를 하더라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손실 난다고 해서 내가 죽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크게 베팅해가지고 손실 나버리면 내가 헤어나질 못해요. 그 주식 투자 안 돼. 개인 투자는 절대 안 돼. 개미들은 절대 돈 못 벌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은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각 내 사람 주변에 분명히 망한 사람이 한 분씩 딱 계셔요. 그만큼 주식 인구가 점차적으로 많이 증가한다는 거죠. 이번 2019년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에 초반에 조정 딱 하면서 저점 딱 깨니까 뭐부터 나옵니까? 이미 예고되었던 조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9년도에 저점을 깨니까. 그것도 어디에? 몇 포인트를 깨니까 그런 뉴스가 나옵니까? 몇 포인트를 깨니까 그런 뉴스 나와요? 2000포인트. 우리 장중방송에 한 거 기억나죠? 10월 29일인가 이날이 아마 장중방송 하는 데에서 월요일날 이날 2000포인트 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2000포인트를 깨게 되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반등은 나왔어요.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소형주의 각도는 나왔죠. 대형주는 근데 저점을 깼어요. 저점을 깼어요. 근데 연초부터 이렇게 깨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실망 매물을 가진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한 관심도와 각도예요. 그게 바로 수급의 힘이고 돈의 힘입니다. 지금 자금들이 어디서 많이 매수되고 있습니까? 자금들 어디서 많이 매수되죠? 개인이 많이 사나요? 아니면 외국인들 많이 사죠.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야, 외국인들 지난주 금요일에는 좀 팔았어요. 이제 좀 팔았던 부분인데, 팔았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전자 쪽에서 많이 매도가 됐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등, 2등이 빠지면서 종합주가지수를 조금 내려부었던 부분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기간별 집계를 보면 좀 재밌어요. 예. 한 달 동안은 이제 1월 초에서 이제 2월 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약 4조 1천억 정도 매수가 되는데, 성우신 어서 오세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하고 기관들이 많이 매도됐습니다. 근데 두 달 전은 어떨까? 두 달이면 12월 초입니다. 12월 초는 막 산타랠리가 오니 뭐 이런 얘기가 다음에 2019년도에는 더 안 좋았던 그런 내용이 있었던 그런 뉴스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에 떨었던 개인 투자자들만 4조 3천억 매수되고 있죠. 결국은 손절은 여기 다 한 거예요. 뭐 손절을 했던 매도를 했던. 왜냐하면 12월 달은 주가가 지금처럼 급등을 많이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 보고 커트 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자금들은 언제 오냐? 결국은 주가가 좀 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금이 올 가능성이 높다. 공감되시면 1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실적 시즌이나 지금 현재 저평가에 있는 국면들은 꾸준하게 사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 나갈 필요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큰 이슈가 있었죠. 큰 이슈가 있었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큰 이슈들은 조금씩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하고 연결되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의 또 기대감으로.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던 뭐죠? 그렇죠. 2차 정상회담 북미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2차 정상회담이 이제 장소까지 정해졌습니다. 장소는 베트남의 하노이예요. 지난번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야, 베트남 진짜 막 하노이 쪽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지 막 땅도 많이 득득득 팔고요. 공사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준비 완주한다. 그래서 봉안에 간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요즘에 대북주들이 움직이고, 대북주 중에서도 어디가 움직입니까? 건설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멘트도 움직여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설에는 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어떤 이야기 있었죠? 점수를 드려야 되나? 맞추시면 점수 플러스 5점 갑니다. 예탁 몇 조? 정부에서 몇 조? 철도 요거 나왔잖아요. 요거 24조 규모의 SOC 예타 면제 부분도 요거 나왔죠. 22조 아깝습니다. 24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뭔가를 뭐 바꾸려고 부양하려는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맞죠? 물론 이제 이걸 국민의 혈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잘 좀 만들어내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부분들이 대북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주가에 대한 것들을 급등을 시킨다는 거. 시장은 항상 어떤 뉴스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맞죠? 그게 바로 이제 돈의 흐름입니다. 돈의 흐름. 즉 수급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라고 불리냐면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에 대한 무슨 주? 정책주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정책주 부분들은 꾸준하게 자금의 유입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성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보고 투자가 진행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건설주들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에게도 많이 얘기해드렸던 계좌 공개 많이 했던 종목이 건설주에서는
일성건설 많이 얘기했죠. 일성건설이 지난주 금요일날 엄청 나왔어요. 목금. 그러니까 새해가 그 설날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 급등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합쳐가지고 양 이틀간에 거의 50% 나와버렸어요. 요게 거의 최고가 보면은 25%죠. 종가는 거의 20% 가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25% 20% 합치면 거의 다 50% 이상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형주들은 급등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에 대한 각도가 다른 것보다는 세죠. 소형주가 이 10월 30일 날 기점을 찍고 대형주는 여기서 저점을 깼지만 얘는 안 깨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힘의 강도입니다. 즉 상대 강도라는 거죠. 대형주도 주가 깼죠. 단기간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렸지만 모든 종목을 다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것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는 과정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형주가 세다. 그렇죠? 소형주 부분들이 대형주를 이겨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섹터는 포트폴리오는 전체적인 소형주 부분하고 대형주가 잘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치면 어떤 한쪽은 한 번은 분명히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소외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짜증난다는 거죠. 스트레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주 머리털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지금 하나씩 없어지는데, 그래서 스트레스 부분들. 아까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자식농사, 주식농사 제일 힘들다 했는데 주식농사가 더 힘들다는 분도 계셔요. 왜냐면 자녀가 부모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죠? 근데 주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수급을 주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아닌 부분인데 그걸 인정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에 대한 이 가치라는 것을 그래도 믿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시장에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 조정을 받긴 하지만 시간적 투자를 하면서 멀리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그림 부분들을 그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처음에는 그냥 조정받을 때마다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투자하신 지 2년 되신 분들, 1년 되신 분이 오셨어요. 단기간에 좀 고점 부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전에 샀던 종목들을 계속 그냥 꾸준하게 그냥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투자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도 내가 분석하고 내가 그래도 성장성을 믿고 있는 기업들이 단기 시장으로 조정했을 때 주가가 빠진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다시 재분석하면서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다시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기업이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럼 여러분들은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닥이 왔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용기는 그 회사를 명확하게 알 때, 명확하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분석력이 커졌을 때, 그때 매수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바닥이 왔다고 무조건 산다? 그거는 나중에 또 걸려요. 그거는. 그래서 분석력을 키우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매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장 특징은 그래요. 이번 장은 추세가 나오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좀 더 각도를 상대 강도가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유념 있게 봐라. 지금 전체적으로 내 계좌가 최소한 2달 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져야 돼요. 맞나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요. 1번. 아직까지 그래도 회복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2달 전보다는 괜찮아지고 있어요. 1번. 아니 난 똑같습니다. 2번.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눌러보세요. 시장은 그만큼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계좌의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판교마님은 그대로예요. 김계희님도 그대로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오면 안 되지. 2달 전에 봐봐요. 2달 전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4조 2천억 정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움직였다. 그러면 뭔가 안 되는 거지. 많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종목에 많이 매수를 했습니까? 김계희 님도 이상하게 내가 많이 담은 종목은 안 가죠. 내가 많이 담은 종목은 안 가. 죽겠네. 죽겠어요. 아주 내가 많이 담으면 안 가. 뒤로 가. 근데 조금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조금 사면 더럽게 잘 가. 아주 그냥. 맞죠? 그럼 짜증나는 거지. 아주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생각으로만 시장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시각에 대한 관점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럴 때 그러니까 헷갈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때는 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못 봤던 부분들을 옆에서 봐줄 수 있거든요. 삼자가 볼 수 있는 거지. 축구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장 안에 들어가서 뛸 때는 그 부분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넓게 활용을 못하는 거지.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맞죠? 각 개개인에 대한 선수의 기량이나 숨소리까지도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모든 것들을 풀베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는 것만 봐진다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그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멀리 떨어져서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계희님 전체적으로 다 백스텝이에요. 그러면 김계희님 포트폴리오는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장에도 뒷받고 한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죠? 지금 현재 이 시장에도 뒷받고 하면 안 돼요. 즉 지금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데 저점을 깬다. 이런 꽝이야. 꽝.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도입니다. 이런. 안 봐도 알아요. 그냥 종목. 지금은 다 올라가야 될 부분이에요. 조금이라도. 아시겠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일성건설도 고생 엄청 했어요. 진짜. 물론 그 앞전에는 많은 수익을 가져갔어요. 지난번 계좌 이거 3천만 원 수익 났죠. 이거 고참님 3천만 원 수익 났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또 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작년에는 이 종목은 이모작합니다 라고 먼저 미리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반기 6월달 전반기에 한번 매도하고요. 계좌 있어요. 후기방에 보면은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반기에 샀단 말이에요. 근데 후반기에 주가가 완전 폭락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손절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분석하고 믿었던 부분들은 아직까지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가치 부분이 훼손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또 매수했던 자리예요. 여기 1,200원대, 1,300원대, 1,500원대, 1,700원대까지 매수했던 것들까지 손절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뭐예요? SOC 얘기도 나오고 또 운 좋게도 대북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얘는 대북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얘는. 이번에는 알고 투자한 거예요. 알고 투자했던 부분인데 요번에 많이 사신 분들은 이거 30% 샀어. 너무 많이 샀죠. 그래서 한수가 너무 과하게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만큼 중요한 거는 많이 강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꾸준히 봐왔던 분석 부분이라는 거죠. 소형주는 어떻게 대형주보다는 펀더멘탈 부분들이 또는 그 힘이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더 많이 분석해야 돼요. 혹시나 상패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2월달, 3월달 되면 3월달 결산 부분들 나오면 이제 상표 종목들이 정해집니다. 올해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최소한 4년 연속으로 적지 않은 기업부터 기본 요건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실주를 볼 수 있는 눈과 분리하는 방법 부분들은 조금은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알아야 돼요. 그거는 가장 기초예요. 기초 부분들. 근데 그런 거는 반드시 배우고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종목이 좋다 하지만 그 종목이 좋은 부분은 알지만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적정주가라는 거예요. 적정주가. 그러니까 적정주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어떤 로드맵이 좀 그려지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냥 나는 그냥 들모 있으면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가격이 정해졌던 가격대는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그 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악재가 있는지 또는 호재가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관리 부분이죠. 그게 개인 투자자들은 직장인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88TV 계시는 분들은 직장인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한수가 대신하는 거죠. 한수는 매번 시장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기 위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공감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은 좀 이따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Q&A 시간이 있으니까요. 질문 부분과 진단 부분들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요 근래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고 KCTC도 뭐 내일 또 이건 또 나올 것 같네. 이건 넘어가면 또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넘어갈 때마다 이번 장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넘어갈 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늘은 초보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고참인들은 당연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다시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 또 소리가 끊겨요? 오늘은 유튜브 안 틀었는데? 그래요? 오메. 아까 우리 방금 VIP 방송 하고 넘어왔는데 잘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끊기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예민해. 안 끊기죠? 오케이. 재접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왜냐면 끊겼으면 벌써 VIP 방송에서 벌써 8시부터 했을 때 끊겼다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돌파라는 겁니다. 돌파. 근데 당연히 돌파는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남들이 보는 돌파가 아니라 이 돌파가 왜 나왔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돌파가 나왔는가? 그게 하나의 또 분석이 있는 거죠. 돌파 나왔다면 다 알지 왜 몰라? 그림만 보면 아는데. 그럼 왜 이런 종목들이 돌파가 나오면서 시장의 주축이 되는 거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다는 말이에요. 돌파는 똑같이 보고 돌파됐네? 그럼 센가 보다. 왜 돌파가 나오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돌파가 나왔을 때 추후의 그림을 더 그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1년 미만인 분들은 이 판단 못해요. 왜? 1년 동안 돌파한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1년 동안 조정한 종목은 많았어도 1년 동안 돌파를 많이 한 종목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수익률이 작다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다른 가족분들보다 우리 가족분들이 더 수익률이 높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오늘 VIP 가족분들 다 오셨으니까 그 이유는 뭐죠?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보다 종목들 똑같은데 수익률이 높을까?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함께해서 뭐 그것도 있고 우리가 사는 공간이 어디 구간이에요? 그래요. 바닥에서 계속 꾸준히 모은다는 거예요. 바닥에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꾸준히 바닥에 샀다는 거야. 이거는 안 변해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바닥에 사는 것은 안 변한다고. 지금까지 싸게 사가지고 시간 투자해가지고 손실 보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다 비싸게 사서 손실 보는 경우는 많지만 맞죠? 다 게시투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근데 싸게 샀는데 더 싸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라고 만세를 외치지만 어떤 분들은 욕을 합니다. 에이 썩을 이딴 주식 사가지고 아주 그냥 개고생하네. 아주 그냥 버려버릴까 그냥 주식 투자 괜히 해가지고 진짜 아주 그냥 303호 진짜 아줌마 나 진짜 원수야 원수. 예. 쓰레기 버릴 때 딱 같이 딱 문을 열고 딱 만났어. 바로 그냥 문 닫고 들어가 버려. 예. 같이 버리기 싫거든. 예. 저놈의 옆에 있는 때문에 아주 그냥 내가 주식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예. 맞죠? 주변 분들에서 추천을 해주거나 주식시장에 데리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온수지가 된다. 예. 맞죠? 다들 혼자 시작했나 보네. 예. 오늘 그럼 설문조사 해볼까요? 웃는 분이 우리 망경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아유 시장이 좋아져도 재미가 없네 진짜. 자 그러면 나는 주식 투자를 누가 추천을 해줘서 시작을 했다 1번 추천. 예. 자 스스로 했다 2번 예, 스스로 했다. 눌러보세요. 뭐 다른 경로가 있으면 기타 3번. 예. 누가 추천 지인 추천 예. 아니면 스스로 했다. 3번은 다 1번하고 2번하고 거의 비슷하다. 근데 수술하는 분도 많이 계셨네요. 야, 결국은 수술하신 분들은 좀 더 오래 갈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시장에 오래 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 스스로. 야, 88TV 분들은 그래도 성공의 자질이 좀 있네요, 그래도. 예. 근데 수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디에? 예, 고점이. 수술을 했지만 고점에 왔다는 거지. 그러면 스스로 온 게 누구 때문에 왔어요? 뉴스 때문에 온 거야. 뉴스 때문에. 그놈은 뉴스 때문에 썩을 시키다 아주 그냥 뉴스를 아주 그냥 2600포인트 가니까 3000포인트 간다고 뉴스를 엄청나게 써대니까 아주 그냥 거기다 속하에 넘어간 거죠. 예. 맞죠? 수술을 했지만 뉴스나 매개체 때문에 딱 걸렸다는 거야. 아주 그냥. 딱 걸린 거요. 아주 그냥. 딱 대북주에 딱 걸렸지. 5월달, 6월달에. 그 다음에 쭉 빠지면서. 근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수술하신 분들은 이 구간을 포기는 안 하시더라고. 포기를 안 하죠. 그분들은 나중에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지인이 추천 때문에 주가 빠지잖아요. 이거 못 참고 버려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도 이번 장 견디신 분들은 그래도 뭔가를 하나 가져가야 되겠죠. 뭔가를 가져가야 돼요. 뭐 계좌를 가져가든 경험을 가져가든 가져가야 돼요. 이번 장은 다들 보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1월달 12월달 샀는 종목은 거의 다 올라왔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지난번에 11월달부터 산 거 전체 계좌 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장에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는 모든 투자자를 조금씩은 변화를 시키는 시장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냥 긍정의 효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결과 부분을 보는 거죠. 여기 좋은 주세님 어딘데? 어디 갔어요? 밑에. 이게 중요하죠. 전체 부분들. 그러니까 11월부터 샀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일어나면서
1월 달까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 수익률이 23% 나왔어요. 남들은 마이너스 23% 계좌가 박살나는데 11월부터는 올라왔다는 말이죠. 물론 이분이 잘했어요. 이제 소형주 부분, 우리는 소형주에 대한 포트가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과거에 뭐 09년부터 투자했던 기간이 10년 정도 됐어요. 이 정도 하려면 10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1년에 얘기를 한 것은 너무 1년에 모든 것을 시장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어차피 주식 투자는 장기 레이스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컨트롤이나 나의 조급한 부분들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 돼요. 즉 관리를 한다는 거죠. 종목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해내는 사람이 또 우리 VIP 가족분들이 되고 고차님이 된다면 초보분들을 같이 함께 했을 때 분명한 좋은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여러분들은 받아서 저 사람은 왜 돈을 버는 거야? 왜 돈을 버는 거지? 똑같은 시장을 했는데 나는 마이너스 나고 쟤는 돈 버네? 그 뭔가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점을 내가 스스로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하게 된다면 당연스레 수익은 뒤따라오겠죠. 오늘도 그 얘기했어요. VIP 가족분들에게. 수익을 너무 쫓지 마라. 수익만 쫓다 보면 돈의 부분에 얽매여 있어가지고 시장을 길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면 주식 투자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미있다고 하는 표현이 이상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또라이라고 생각하지. 주식 투자 재밌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개판인데 지금 재밌어? 또라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고참님들은 재밌대요. 여기 오신 분 상당수가 거의 다 손실은 나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고 가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재밌다고 합니다. 그게 그런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클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주식 투자 같이 얘기해봐요. 30분 이상 얘기할 수 있는가? 설날 가니까 주식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주식의 주자도 얘기 안 나와. 이길 기까지 하면 뭐예요? 대북주 단타 칠까? 이 얘기만 하고. 얘기가 안 통해요. 이미 다 나온 내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게 고급 정보인 마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사신 분들은 고급 정보인 양 걸려서 들어온 거예요. 그걸 냉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달라질 될까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고 있는 저기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진행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이왕 시작한 거는 좀 더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수야 지금 손실 나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뭔 의미를 찾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투자자들가 수익부터 시작한 사람은 없어요. 다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뭔 정보가 있어서 뭔 돈이 많아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의 다 터져요. 저도 터졌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있다 보면 나에게 반드시 한 번은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럼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 기회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터지더라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월 30일 날 정확히 바닥 찍을 때 그래도 우리는
돈을 짜내서라도 전체 종목 우리가 추천한 종목을 1%다 사자라고 문자도 나갔어요. 문자 보내면서 아유 삽시다. 단 10만 원 있더라도 삽시다. 뭘 사도 좋으니까 10만 원이라도 사자. 근데 거기가 진짜 대바닥이다. 소형주들 다 봐요. 소형주들 보면은 10월 30일 기점이 다 바닥이에요.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바닥과 천정은 나중에 똑같을 거예요. 고점을 칠 때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직까지 법을 고점이 안 왔기 때문에 키우는 부분이지만 다 10월 30일 다 바닥이에요. 다 이거.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동구가 했어. 10월 30일. 이것도 75% 나왔어요. 10월달, 석 달 전에는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라고. 우리가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사고, 여기도 샀는데 진상이라고 나는 다시는 투자 안 합니다. 이 종목 안 봅니다 했는데 결국은 다 왔어요. 즉 우리가 보는 가치 부분들이 시장이 반영이 될 때 그때 저는 투자의 희열을 느껴요. 거기에서 우리 가족분들이 사서 같이 고통받고 여기서 수익 났을 때 그때는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여러분은 그런 느껴봤어요? 전부 다 그냥 테마주 그냥 가가지고 사니 어쩌니 그만 얘기하잖아요. 다른 방송 가서 들어보세요. 다른 사이트 종목들. 진짜 그게 투자가 아닌데 투자에 대한 것들이 올바른 길로 얘기하는 깨끗한 곳이 있잖아요. 88TV처럼. 여러분들도 배우는 것에 좀 더 할애를 하면서 좀 더 투자 의미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받으면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보유하는 자도 힘들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추천하는 자가 더 힘들어요. 한수가 그래도 시간 들여서 한 종목 분석할 때 3시간씩 분석해서 갔는데 주가는 뒤로 가봐요. 주가 뒤로 가는데 할 말이 어떻게 있습니까? 할 말 없지 뭐. 결과는 마이너스인데. 안 그래요? 그럴 때마다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손실 났다고 버리게 되면 절대로 큰 돈 못 번다. 매번 버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도망가고 분명히 도태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왜 도망가지 말라는 건데? 지금까지 이런 자리에서 도망갔을 때 바닥이 안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다 바닥이. 진짜 그럴까요? 이번에 10월 달에 30일 날 봐봐요. 바닥 구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여기 트럼프 당선됐을 때예요. 트럼프 당선됐을 때 전부 다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다 세계 경제가 망한다 했어요. 생각나죠? 근데 미국장은 역사적인 신고가 났습니다. 우리는 탄핵이라고 해서 2010년 2월 달에 탄핵된다고 광화문에서 촛불 그렇게 들어가지고 나라 개판이다 경제 개판이다 했는데 근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희한하지 않나요 이거? 나라 개판인데 뭔 주식 투자 하나 했지만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브렉시트도 어떻게? 주가 빠졌을 때 급등 나옵니다. 북한 미사일포 쏘다가 급등 나옵니다. 다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갑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되면 기업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주가가 빠지게 되면 가치가 좋아지죠. 맞죠? 회사는 그 내용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시장 효과로 주가가 빠져버렸어. 이렇게. 그럼 덩달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좋은 것들 어떻게 V자 형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V자 급등 많이 나오잖아요. 소형주에서. 심지어는 대형주까지 나오잖아요. 현대차도 어마하게 빠지니까 아주 그냥 V자 나오죠. 어마하게 빠지니까. 빠지는 각도가 그냥 쉐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급등 나빠져요. 이긴 게 주가예요. 주식이에요. 바닥되면 잘 봐도 30%는 나온다고. 그래서 최소한 전반기는 우리는 최소한 30% 목표 잡았는데 지금 뭐 70%짜리 나오고 40%짜리 50%짜리 나왔어요. 물론 여기 못 미치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가면서 다 나온다. 결국은 테마 부분들이나 재료 부분들이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내 차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볼 수 있는 눈은 내 차례가 올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의 흐름, 그게 순환매 랠리입니다. 순환매 랠리의 흐름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서두에 얘기했던 외로움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투자하는 부분에서 좀 더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고창님들처럼 꾸준한 수익들을 이뤄낸다는 거죠. 이분이 무조건 수익만 났을까요? 아니에요. 손실 났던 부분에서 올라온 거예요. 10월 달에. 10월 달은 다 박살났어요. 그럼 피할 수 없는 조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서 올라왔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동관에서도 있네 봐. 동관에서가 매입가가 1,900원대예요. 1,900원대. 볼까요? 1,900원 여기죠. 여기. 1,900원대. 거의 뭐 70% 80% 나왔겠네요. 그러면 수익률 보면. 볼까요? 이 수익률 좀 작게 나오네. 그죠? 저거 봐요. 3,150원에 3,150원에 이거 앞전에 그거구나. 61%면은 지금 한 65% 정도 나왔겠네요. 그죠? 근데 장중까지는 70% 넘게 나왔겠네. 그렇게 하나씩 키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률을 대비할 수 있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수익금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수입 자금이 얼만큼 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가지세요.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조금씩이나마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투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재밌어져요. 이번 장에는 다들 성공 투자를 기원드리고, 내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스스로 느끼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은 도움을 청하세요. 그렇죠? 한수의 도움을 청하든 88TV에 계시는 분들 도움을 청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 살아남는 방법을 분명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터져요. 시장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경험을 하라는 것은 그만큼 멘탈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이 좋을 때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조정을 할 때는 멘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돼야 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요즘에 초보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포트 변경한다고 조금 정신이 없는데, 포트를 변경할 때는
바닥에서 변경하는 게 정말 좋아요. 나중에 좀 시장이 진행이 되면 이런데 포트 변경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이유는 뭐냐? 기존에 갖고 왔던 종목들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반등에서 좀 더 갈 종목이 있고 못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장 좋아졌는데 이만큼 반등하는 거하고 기존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 거하고는 틀려요. 수익률은 여기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금도. 바닥에서 꾸준하게 모아간다는 것은 여기에 첫 번째 존재조건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하단부까지 지난번에 내려왔던 자리, 올라왔던 자리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억울하지만 여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뭔가의 변화가 될 수 있는 2019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됐으면 7번들 눌러주시고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